여러분, 리더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진짜 힘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2500년 전의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노자 도덕경 66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몸을 잘 낮추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물은 결국 가장 낮은 곳, 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모든 물줄기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에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왕이 되려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줄 알아야 한다니.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다 같은 리더십에 대해서요,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리더십 패러다임을 뒤집는 것부터 시작해서 낮은 곳이 가진 힘, 겸손의 기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마지막으로 이걸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리더는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형 리더일 거예요. 맨 위에서 명령하고 맨 앞에서 이끌고 경쟁에서 이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노자가 말하는 리더는 완전히 달라요. 오른쪽에 있는 바다 같은 리더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모든 걸 받쳐주고 맨 뒤에서 지원하죠. 경쟁보다는 모든 걸 포용하는 데서 힘을 얻는 리더. 정말 다르죠? 아니 근데 가장 낮은 곳이라는 게 대체 무슨 힘이 있다는 걸까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노자가 말하는 낮음은 그냥 약하거나 비굴한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중심이 되는 거죠. 마치 중력처럼요. 이 낮음에 대해서 여러 사상가들이 정말 멋진 해석들을 내놨어요. 도울 김용옥 선생님은 이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릇이라고 보셨고, 함석헌 선생님은 온갖 고통과 더러움까지 다 받아내는 밑바닥이라고 하셨죠. 또 현대의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구성원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반으로 보기도 하고요. 옛날 왕필이라는 주석가는 사람들을 품기 위한 겸손 그 자체라고 봤습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낮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든든한 공간과 발판이 되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알겠다. 낮은 게 좋다는 건. 근데 리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마음만 겸손하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아주 구체적인 2가지 기술을 제시합니다. 바로 언하와 신호, 말이랑 행동, 이 2가지로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왼쪽에 있는 언하는 말 그대로 말을 아래에 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내 말은 줄이고 남의 말을 듣는 거죠. 경청, 명령하는 대신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요. 그리고 오른쪽의 신후는 몸을 뒤에 둔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거죠. 성공하면 그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고 실패하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 이게 바로 신호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낮추고 몸을 뒤로 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궁극의 경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죠. 이 개념을 한마디로 부쟁이라고 합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건 경쟁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경쟁이라는 판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낮은 곳으로 내가 먼저 가버리니까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모두가 위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할 때 나 혼자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가장 낮은 곳에는 경쟁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 나랑 싸우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아무런 갈등 없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쟁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엄청난 지혜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바다 같은 리더가 되는 법,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뒷좌석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3단계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의할 때 내가 막 발표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빛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김 대리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둘째,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을 전부 다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걸 종합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꾸준히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려는 티 안 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거예요. 팀을 위해서요. 어때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산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바다가 되십시오. 산은 분명 높고 멋있지만 결국 혼자 우뚝 서 있을 뿐이잖아요. 하지만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모를 다 품어 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 오늘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 관계든 기억하세요. 겸손을 선택하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힘의 원천이니까요.